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 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을 지나고서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좋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는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증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한 S&P,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선물지수가 2만 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괜찮은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빅테크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던 한 주였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증시는 좀 다소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의 하락폭을 크게 메꿔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2600포인트를 탈환을 오늘 목전에 뒀었는데 종가가 지금 2593포인트까지 살짝 밀려주면서 위아래 꼴이 달린 그런 주봉상의 도지를 그려줬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그리고 리포트가 모건 스탠리에서 안 좋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적지 않은 타격을 좀 받았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조금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15만 원을 좀 지켜주는 이런 흐름들 다음 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굉장히 양날의 검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도한 우려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포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을 많이 켜주는 이런 흐름들을 펼쳐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와 요번 주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00포인트를 밟고 그리고 이제 750포인트 목전을 둔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동안의 낙폭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심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었나.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다 보니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요번 주에 추석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아무래도 수급들이 굉장히 거래량들이 터지지 않는 다소 답답한 이런 흐름들을 펼쳐줬지만 이제는 다음 주부터 지금 굉장히 컸던 FOMC 이벤트라던가 그리고 BOJ 이벤트 오늘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다음 주 우리 좀 긍정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컷이라는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할 거냐 아니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결론은 나왔습니다. 파월이 굉장히 방어를 잘했어요. 모든 경제 침체라던가 둔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지금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세게 단행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 7월 달에 했어야 될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지금 한 번에 뭉쳐가지고 내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B컷을 했었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왔었습니다. 보험성 인하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우리 증시에도 괜찮은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대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DP라던가 PC라던가 코어 PC, 뭐 올해 금리 중간값이 모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솔직하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PC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 침체 이거는 좀 과하게 좀 앞으로 나아간 해석일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언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기업 본연의 주식 투자라는 거는 큰 매크로, 큰 그림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각 종목마다의 그런 힘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재료의 크기들을 확인을 했었을 때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꺾이더라도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욱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근거로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침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 지표들이 과대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얘기를 했었을 때 경기 침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둔화 국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포트를 좀 담아가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기자회견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거비 인플레이션 상승세 제외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주거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솔직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 미국 경제 아직 연착륙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충분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노동 수급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침체 걱정은 안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일 뿐 향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열었고 일각에서는 올해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표들은 항상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날개를 단 듯이 쏘아 올리고 있는 게 11월에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지금 내렸다고 비컷을 했다고 지금 트럼프는 노상 대발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민주당 쪽이 굉장히 좋아요. 공화당 쪽에는 솔직히 좋은 여건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편이 어떻게 본다라면 해리슨 쪽으로 살짝 기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슨 트레이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도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좀 놀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시기에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증시가 10월 달 구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해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올해 요번 9월 달이 매수에 적기고 이제 10월 달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추석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는 걷어들이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 효과 최대화를 위해선 경제가 건재할 때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판단한다는 것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해야 되는 거를 지들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파월의 입에서 결국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비둘기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점들을 좀 저희는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자산 긴축은 지속할 것. 글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지금 매수 타점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2달 가까이 고수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왜 바꿨었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국에 난다 긴다 하는 정말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거액의 투자자
들이 이제 계속 현금화를 시키고 있었던 과정이었었는데 리밸런싱을 하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는 만큼 우리는 이제 자산 배분에 있었을 때 주식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폭락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있었고 그 낙폭을 아랫꼬리를 달면서 쭉 말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종목별 차별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포착을 했었을 때 D램 가격의 하락폭에 대해서 의견들이 정말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말에 25%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에 의존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 수출 역대 그 기록치를 보면은 지난달에 8월 달에 연도 대비해서 8월 달 대비해서는 가장 최고의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반대로 했었을 때 국내 분석은 아니야. 이 D램 가격의 하락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모건 스탠리가 맞냐 국내에서 분석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국내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반도체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게 괴리가 생겼을 때 이때 오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빅 사이클이 온다 아니면은 지금 하락 사이클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데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근데 겨울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이 온 것처럼 보였었지만 다시금 봄이 찾아왔었고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마이크론의 실적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반도체의 투자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수출입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는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요를 많이 늘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많이 캐파를 증설을 많이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보수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었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공장 증설이 완설이 되고 거기에 이제 D램이라던가 아니면 HBM이라던가 이런 수요에 맞는 고객사 물량을 소화를 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과한 억측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에 저는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황들이 지금 살짝 조정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왜?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고 거기에서 증명을 해보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지금의 주가가 6만 원, 6만 3천 원대에 있는 삼성전자의 레벨은 다시금 7만 원대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말을 했습니다. HBM 수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고 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나라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적으로 TSMC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반도체를 좀 담아가시는 전략, 이것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덱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통 물동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갑이 닫히고 있다, 소비가 안 좋아진다, 경기가 그렇다면 정말 안 좋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25년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다우라던가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빅테크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제가 둔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빅테크들이 날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AI 붐이 거품론이 많았었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런 점들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래량들이 많이 터져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를 하면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원전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방문을 했고 24조 천문학적인 액수죠. 24조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한울 3, 4호기가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미 업체 분쟁 원만히 해결될 것. 아무래도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바라카 원전 수주했었을 때도 기술료로 한 7%에서 10% 정도를 제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팀코리아에서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갭이 조금은 축소돼서 원만히 합의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지속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는 게 유럽발 그리고 중동발 대체할 그 에너지 발전원이 없어요. 솔직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해리슨 트레이드로 부각이 되고 있고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지금 당장에 그 많은 그 전력량을 대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센터 경쟁을 AI 경쟁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라고 백악관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놓고 미국의 빅테크들의 총수들을 불러놓고 빠르게 우리 기술 AI 시대를 열어가야 되니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전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전력 설비를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중간 단계인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인 원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탈원전 움직임을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눌림시, 그 조정시에 매수 전략을 펼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BOJ라는 이제 빅 이벤트를 넘겨왔는데 우에다 총리는 아무래도 좀 약간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의원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힌트를 하나 찾아야 되는 게 일본 현 상황 좋고 지금 미국에서 비컷을 했기 때문에 여기 BOJ에서 일본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결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게 CPI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아닐 수도 있고 내년 정도로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런 우려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은 소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공포가 그때 있었었지만 지금은 그런 위험 단계를 지금 잘 소화시키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컷. 보험성 인하의 가능성은 키워두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해야 되는 거 요번에 진행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인하의 데이터는 디펜던스
그리고 다음 주 마이크론의 실적이 있다라는 점, 마이크론의 실적의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주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시라면 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잘 참고 인내하시면 고진감래라고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발 하락세의 전환점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 저는 지금 긍정의 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는 중이고,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보다 지금 2600포인트 언더로 좀 크게 한번 밀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공포 심리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띄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다라는 거는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다음 주 우리 대비를 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그렇다면 우리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늘 멘토의 투자 노트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소리 없이 강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그런 섹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90년대에 이런 말도 있어서 소리 없이 강하다. 뭐 그런 자동차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섹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던 그 섹터가 방산이라는 그 섹터였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아까 데이터 센터를 중점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이런 수출 효과, 이런 것들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위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잊을만 하면은 방산 관련한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풍산은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지만 방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산 관련한 이슈들을, 뉴스 기사들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접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의 연구위원이 이런 그 기사를 냈어요.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이게 뉴스화 기사가 됐는데, 풍산이 추석 전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여기에 이제 주 사업 분야인 구리, 방산 사업 중심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올 텐데, 구리 가격의 단기적인 반등세랑 더불어서 전기동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중국 양산 수입 프리미엄도 톤당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고, 그리고 방산이 중동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 아무래도 지금 헤즈볼라랑 이런 그 충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K방산이 다시 한번 K원전처럼 큰 일을 이루어 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연구위원도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과도한
방산 관련주들이 크게 밑으로 밀린다라면은 조정 시에는 매수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은 낮춰졌어요. 645억 원에서 615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동기간 전기동 가격 전망치를 9,000달러 중반대에서 초반대로 소폭 수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애널들의 그 확실한 그 분석 이런 조건들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풍산 같은 종목들을 봤었을 때 풍산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한 8% 가까이 크게 밀렸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줄여서 보더라도 그 한 7만 원 대비해서 지금 5만 5천 원 디스카운트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추세가 무너졌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8월 5일 날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장기 이평선이었던 241선을 찍고 아랫골이 달고 그대로 대차게 한 달 동안 쭉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매수의 적기 시즌이 오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매수 구간은 5만 원대 라인에서 5만 5천 원 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담아 가시면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6만 원 내지는 7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을 좀 펼쳐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풍산이라는 종목도 있구나. 이 종목이 지금 한 5만 6천 원대에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가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근데 이런 그 증권사의 그 그 리포트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주가 반등 요인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빅3 그 아무래도 빅3라고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항공우주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빅3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근데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주춤했었던 국내 방산주 주가들이 수출 실적에 힘입어서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방산 관련한 이벤트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요일 날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아마 세계적으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는데 방산주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종목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남과 동시에 실적들도 잘 내고 있는데 수주 잔고도 쌓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에서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베트남 공산국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쿠바라던가 북한이라던가 이런 국가들과 좀 우리나라랑 지금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었었고 그랬던 이 베트남이 노후화된 이런 전략 탱크라던가 자주포라던가 이런 그 군수 물자들을 우리나라 K방산이 내년에 다시 수출 쾌거를 이룰 수도 있다. 내년에 사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이 또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베트남이 지금 현재 군 체계가 어떻게 본다라면 1970년도에 머물러 있대요. 러시아라던가 미군제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최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납기일도 좀 빨리 맞춰주는 우리나라 국산 방산 업체들 굉장히 여기에서 수주가 터져준다라면은 저는 새로운 활로를 다시 또 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중동 지금 터져주고 있고 근데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던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이 4개국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국방벨트라고 해서 좀 크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베트남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먹어치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방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올라가고 잊을만 하면 올라가는 거기에 기사들이 하나씩 붙어주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용하게 올라갈 때도 혹은 밀릴 때도 방산주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을 펼쳐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그룹이 방산 3사 역대급 인재를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면도 가지고 내포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600명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하나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됐었을 때 이 종목들이 거래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래가 풀렸을 때 그때 저는 주가가 현 레벨에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동유럽 국가들에서 군사 외교 그리고 추가 방산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육군 총장이 폴란드 K2 전차장 봤었을 때 기능 고장에 시간이 들였는데 이젠 적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이 얘기는 정말 우리나라 K2 전차가 정말 성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관련한 주가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29만 원 선에서 거래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LIG 넥스원은 오늘 이슈가 붙었었어요. 수출을 했다,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장중에는 조금 상승하는 22만 원대까지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다가 지금 결국에는 21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그동안 조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여기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일어나면은 주가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현 레벨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55,000원을 뚫어주더니 지금 57,180원에 이렇게 지금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방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 사업도 하고 있어요. 철도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로봇 사업에도 굉장히 진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자회사를 편입을 했거든요. 그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무기 체계를 이제 드론이라던가 아무래도 로봇, 웨어러블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5만 원대에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박스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5만 원 내지는 4만 7천 원, 4만 8천 원 이 가격대에서 업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만 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5만 5천 원 내지는 5만 8천 원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하방 형식성을 굉장히 강하게 띄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방산주를 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방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주가가 지수가 밀리더라도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방산은 포트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달, 3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시에는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지금 많이 올라간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많이 눌린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신조선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선박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기에 앞서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 관련해서는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지난 시간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가 아닌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조선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2%였고 중국이 90%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중국 제재가 들어간다라면 그리고 MRO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라던가 현대 관련해가지고 한국 HD 현대조선해양 이런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기서 수주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수주 잔고는 많은데 근데 수주 잔고가 많으면 뭐해? 돈을 잘 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판가 전이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그런 선박들을 팔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런 물량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제 돈 버는 선박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조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강대국이었나?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따라잡은 거죠.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미국의 그 제재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지금 호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박 가격의 급등, 조선 슈퍼호황 온다라고 연내 정고점을 뚫는다라고 하는데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월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대 최고치가 제 기억으로는 10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2009년인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격대를 뚫어준다라면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필요할 거예요. 중국 1, 2위 합쳐서 초대형 조선소 추진을 하고 있고 K조선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안 좋은 뉴스들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를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제가 가져올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충분히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초대형 조선소를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그 전 세계 글로벌에 조선 관련해 가지고 수주를 다 따갈 것이냐를 봤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충분히 지금 수주 잔고가 벌써 연내 그 목표치를 거의 90% 이상 거의 채워놨고 그리고 120% 이상 상회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많이 올랐다가 밀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1만 원까지 그 8월 달에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에는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9월 달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한 달 가까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16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서 오늘 그 이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2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 레벨
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조선이 없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장은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봐도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지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조선가 지수를 대비를 했었을 때 이때가 2009년, 2010년 이때 아마 제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볼륨 자체가 20만 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40만 원까지 2배 가까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를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D, 현대, 미포 또한 지금 이렇게 본다라면은 10만 원대의 가격대 정고점이 12만 원이면 20% 정도밖에 못 챙겨 먹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차트를 줄여보게 되면은 이 종목 또한 20만 원까지 2배 가까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이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이때 근데 2008년에 이제 경기 글로벌 대공황이 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조선주들은 지금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삼성중공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 원대의 가격대 지금 충분히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목이 굉장히 펀더멘탈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인력난 이런 것들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파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막아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을 빠르게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힘을 많이 못 썼었던 종목이 하나오션일 겁니다. 이 종목이 아무래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이후에 35,0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 새로운 그림을 짜볼 수가 있다. 44,000원까지 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했었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기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아무래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이런 하나오션 같은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백악관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트먼, 젠슨황 AI 전력 문제로 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영문 기사들을 제가 온전히 다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9월 전력 최대 총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추석 때는 원래 추워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더웠습니다. 34도 안팎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인 AI를 관련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출력, 장수명, 전력 수요 급증 시대에 슈퍼커, 패시터, 성장성 이런 기대감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 아무래도 전력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던가 모든 것들에는 전기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다 붙어줄 때마다 옆에서 사이드로 끼는 것은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는 것도 혹은 원자력을 보는 것도 맞겠지만 거기에는 집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전력 관련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솔루션 전력 케이블 핵심 소재 반도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자 보도록 할게요. 그 태양광으로도 엮여 있는데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 관련주로 만약에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면은 지금 저가 매수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현 가격 23,000원대의 가격 손절 가격을 좀 잡아놓고 22,000원이라는 손절 가격을 잡아놓고 23,000원이라는 가격은 저가 매수로의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력까지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하나솔루션을 마지막으로 탑픽이라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종목도 있으니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QR코드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방송을 시청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현대차 관련한 GM과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SL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던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껴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포트에 이 세 포트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포트에 5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으셔도 저는 충분히 현금도 있으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휴메직스였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잘 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겠죠. 황제주로 등극을 할 줄은 몰랐었겠지만 CMO, CDMO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가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갈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CMO, CDMO 사업으로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휴메직스라는 종목, 필러로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은 반영되고 있는데 필러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용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린 이후에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가 뚫리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000원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다음 주 시장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언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크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4만 원 이상의 가격대도 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AS 기간 시간인 것 같은데 S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부품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 적극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부품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을 한다라는 근거로 S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이후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에요. 묵직한 종목인데 3% 4%씩 이렇게 올라오는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5%까지 올랐었네요. 5% 가까이 올라주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35,000원의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추세를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 여기를 뚫어줬기 때문에 32,000원이라는 가격대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익절 라인 이제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파는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공개 방송 지금 여기 팍스통신망에서 지금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